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임수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전문가분 두 분을 모시고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김아람 선생님 정신건강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고요. 내 아이와 바쁘게 살아가는 1.5세대 한인이고 또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하나 선생님은 지금 와이타마타 DHB의 아시안 멘탈 헬스 서비스 팀의 팀 리더로 팀을 이끌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와이테마타 지역보건부의 아시안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팀 리더로 일하고 있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카운슬러로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거는 뉴질랜드 정신건강에 관한 그 우리 교민분들의 좀 이해를 좀 높이고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그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가 좀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민분들이 멘탈 헬스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하나 선생님 현장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 또 그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같은 임 선생님 계신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부터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건강 그 지원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데서 많이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더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츰 좋아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그 굉장히 숫자가 실질적인 사실적인 그런 필요보다는 굉장히 낮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아시안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편견이나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를 이렇게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스스로한테 낙인을 찍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람 선생님, 지금 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대화를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신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네,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면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정신건강 없는 건강은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희가 보통 건강하면은 우리 좋은 음식 먹고 보약을 먹고 되게 몸이 튼튼하고 이렇게 운동을 가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체적 건강을 챙기는 건 참 잘 해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좀 잘 챙기지 못하거나 그런 여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해 보자면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생각이나 그런 감정들이 종합적으로 내가 원하는 또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나로 하여금 삶을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고 또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정말 그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민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물론 뭐 세계 어느 곳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더 이민자한테는 그 더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하나 선생님은 이민자분들을 주로 많이 보시는 입장에서 음, 가장 두드러지는 그 어떤 정신적인 그 건강 문제의 어떤 유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 지역사회 보건 정신건강 지금 아시안 그 정신보건기구에서 일한 지가 지금 한 10, 횟수로 14년 거의 돼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쭉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정말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상 저희는 그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까 아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신 건강을 이제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어떤 우리 마음이라든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될 것이고 정말 심리적으로도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이런 게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큰 스트레스를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땅에 오면서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 그런 것도 있으면서 문화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제도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복지 제도는 물론이고 교육이나 아니면 건강 그다음에 뭐 직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땅에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언어적인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내 땅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음, 막연한 불안감, 이게 잘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음, 것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음, 또 이제 다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이제 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이렇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오는 음, 그런 것들이 많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하면서 음,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런 불안 장애를 많이 호소하시는 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민자로서 새로운 땅에 적응해서 사는 게 정말 힘든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모든 게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더더군다나 우리 김아람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어, 교육을 받으신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1.5 세대이신데 중간에서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우리 본인 주변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의 이민 정착 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또래 왔을 때에, 어, 저희 같은 나이에 왔던, 이미 왔던 친구들이 이제 다 커서,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이렇게 지닌, 우리 친구들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음, 부모님 연세 들어가시면서, 또 이제 1세들로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노년기를 또 보내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이나 생각들에 음, 있어서, 음, 좀, 이렇게 유니크한, 좀 특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직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저희 1.5세대로 우리 1세대이신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분들을 계속 음,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1.5세대로서 2세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배워가는 것이고 또 음, 새롭게 어떻게 보면 개척하는 부분들이니까 계속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민이 주는 정서적인 충격,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 일단 이민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여기서 잘 적응을 하고 잘 살아야지 이런 의욕은 앞서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잘 케어하는 거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잘 방법도 잘 모르고. 근데 간단하게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불안감이 올 때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잘 매니징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인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시고 어떤 분들은 인제 1-2 가지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음. 대부분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때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라든지 혹은 평소에 이렇게 잘 버텨오던 또 잘 관리해 오던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과중해져서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대화 나눠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 저는 참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요. 저는 뭐 걸으러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게 참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본인은 그냥 항상 해 오던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화하다 보면 발견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음.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해 먹거나 또 혹은 이렇게 추억의 음식들을 떠올려 보고 혹은 또 그것들을 뭐 만들거나 같이 사서 나누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의 과정들이 아닌가 싶고요. 음. 그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면은 저희가 인제 보통 우리 정신건강 이런 서비스에 오시면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돌봄, 셀프 케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그런 하던 것들을 쪼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을 더 내서 이게 음. 이민자 생활이 좀 빡빡하잖아요. 그쵸? 네. 항상 바쁘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단 5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잠깐 자신을 돌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버 브리지를 건널 때 가끔씩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두고 이런 걸 살면서 몰랐지?' 이런 것들을 잠시 그냥 차를 세워 놓고 물론 모torway 중간에 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세워 놓고 그런 풍경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자기 돌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음. 개인적으로는 설거지를 참 좋아합니다. 네. 예. 저도 좋은 그렇고. 취미십니다. 네네. 이게 설거지를 하면 뭔가 해낸 것 같은 이렇게 깔끔한 이 딱 그 설거지통이 비워지는 그 느낌도 그렇고 아주 저는 뜨거운 물을 틀어 놓고 하거든요. 그 뜨거운 예. 물을 느끼면서 우리 장갑을 끼고 이 느끼는 그 음. 온도라든지 그런 음. 것도 하나의 좀 자기 돌봄의 일을 음. 하면서도 하는 돌봄의 시간이 될 수 음.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하나 선생님 아까 그 인지행동 그 치료 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팁 하나만 있으면 알려주세요. 글쎄요. 그 뭐죠? 현실적으로 나의 능력, 나의 한계 그거를 음. 바로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특히 인제 불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면 사실상 자신의 능력이 그거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데 음. 그거보다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음. 부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 사실보다는 더 그걸 부풀려서 생각하시거나 음.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체크해 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어떨 때는 넘겨짚는 거 있잖아요. 음. 넘겨짚는 거. 이런 거 좀 그렇고 음. 이거 아니면 저거 음. 이렇게 완전 음. 흑백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음.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뭐 이런 음. 식으로 한다든가 음. 그리고 아마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음. 아주 결정을 지어버린다든가 음.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감사하는 습관? 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음. 감사는 꼭 남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뭔가를 잘했다면 음. 우리는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뭔가 대단한 거, 커다란 거를 이루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뭐 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조그만 거에 대해서는 아이 그까짓 거라는 그냥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폄하한다 그러나 음. 그러고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을 못 맞았으면 음. 98점이나 95점 맞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음. 문화에서 우리는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아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그 소소한 즐거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떡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혜를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그런 게 전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풀 뽑는 건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잔디에서 뭐를 이렇게 꽃을 하나를 딴다던가 음. 이렇게 지나가는 범블비 하나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 주위에서 그런 소소한 거를 나를 즐겁게 하는 무언가를 테이크 음. 노티스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관심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이 약간 경직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제가 좀 느낌이 들어요. 예. 좀 생각을 유연하게 갖고, 그리고 또 너무 큰 거보다는 바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불안 감정이나 초조한 감정,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흔히 인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렇게 심호흡법. 예. 그렇죠. 간단하게 충분히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많이 하는 4-7-8 호흡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4 초간 이렇게 들여 마시고 코로, 네. 7 초간 어 숨을 머금었다가 8 초간 입으로 내쉰다. 음. 이것들도 사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한번 같이 해 보자고 그러면 굉장히 그걸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맞아요. 한번 나온 김에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4 초간 한번 코로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할게요. 예. 자, 편안하게 하시고 코로 자, 들여 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4-7-8 호흡법도 그렇고 복식 호흡법도 근데 그렇고 일단 네. 숨이 안정이 되면 음. 그러면 불안 감정이 쪼끔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이렇게 음. 자기가 주변을 또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아람 선생님 심호흡법이 왜 좋은지 한번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은 이렇게 한숨 내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깊은 숨을 쉬고 이렇게 천천히 내쉴 때에 저희가 우리 심박수를 줄여주고 저희 사실 이제 몸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막 깨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를 좀 안정감을 주게 하고 좀 졸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있는데 음. 저희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걸 통해서 이런 밸런스를 다시 되찾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이 숨 쉴 때 근데 저는 보통 이걸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러면 이렇게 꼭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숨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깊게 못 들이쉬기 때문에 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배에 이렇게 풍선이 있다 생각하시고 배에 있는 음. 풍선에게 천천히 이렇게 늘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고 또 음. 내쉬세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면 참 좋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막 불안감이 고조되었을 때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음. 저도 막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할 때는 숨을 들이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숨을 참고 있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지금 보여주신 것들을 사실은 자주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음. 인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도 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무대 앞에서 타는 게 아니라 음.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자꾸 타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좀 불안감이 높지 않을 때 집에서 뭐 잠에 들기 전에라든지 또 뭐 아이들을 뭐 학교 보내 놓고 잠깐 차 안에 앉아서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한두 번만 하면 한 30초 뭐 이러면 정도면 다 충분히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연습을 하면 나중에 불안감이 높아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 네. 이것도 기술이니까요. 많이 예. 연습할수록 더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심호흡법 그리고 또 소소하게 일상의 행복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심각한 어떤 상황에서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한국과 의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고 또 당황해 하시거든요. 하나 선생님, 병원에 지금 이제 와이타마타 지역의료보건위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병원에 바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정신건강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정신 건강이 됐던 신체적인 건강이 됐던 무조건 GP, 그러니까 가정의를 만나셔야 됩니다. 가정의를 먼저 만나셔서 어, 사실을 이러저러한 이제 고민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의께서 소견서를 이제 지역 보건부 쪽으로 보내죠. 보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전문의가 있죠.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로 보내기도 하고, 안 그러면 GP, 그러니까 가정의선에서 아, 우울증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음, 아니면 뭐 어떤 불안증이 너무 심하시다, 그런 경우에 약물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음, 정신건강 쪽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 그런 기관에다가 또 의뢰를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또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도움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아, 시작점은 가정의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가정의 선에서 의학 처방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처방을 해주시고 또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2차 기관 어, 병원으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국립병원으로 지역의료보건위원회로 리퍼럴을 이제 상담 의뢰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같은 상담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GP가 아니고 바로 정신건강 전문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이키아트리스트로 바로 가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럼 선생님? 가능하기도 하지요. 상황, 가능합니까? 사태가 음, 응급한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음, 이제 에큐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음,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위기 관리? 음, 정신건강 쪽에도 위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이제 예, 2차 진료기관에서요. 음,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일단은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음, 병원 응급실로 가라. 응급실로 가면 병원 응급실에는 거기에 또 리에이전 사이키아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전문의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 그 정신건강 2차 진료기관 그쪽으로 다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경찰에다가 111 아시죠? 111 음, 걸어서 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쪽 그 크라이시스 팀이라고 그러죠. 그 위기관리팀에다가 정신건강 위기관리팀에다가 또 그렇게 의뢰할 수도 있고, 음,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최측근에 계시는 가족이나 가장 친한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셨던 분이 오셔서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 음. 이제 저기 외래 환자 진료하는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 음.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 오시면 이제 그 리셉션이 있어요. 그 음. 앞에서 안내하는 데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셔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어필하는 거죠. 나 이러저러 해갖고 왔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왜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안내하는 그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그 에큐팀에다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현재 정신과 2차 진료기관 그쪽에 아직 그 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담당 의료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 관리하는 그 팀에다 연락을 해서 그 어세스를 받게 하죠. 예. 예. 그렇게 어레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람 선생님, 음. 그 정신건강 전문의 사이키아트리스트들은 주로 어떻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프라이빗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분들이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개인 진료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호주나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어떤 이런 의료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인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그냥 한 건물 안에 2-3 개씩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인제 치료를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뭐 상담도 뭐 10회 동안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인제 생각을 가지고 '아 여기서 나도 전문의를 만나야겠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 상담사분들, 심리치료사분들, 임상심리학sinh 분들이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경험들 임상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거기서 충분히 아주 깊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셨을 때 단순히 전문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서비스가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팀으로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음. 쪼끔만 돌아가자면 우리 한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의료기관을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가정의를 통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인제 그 외에 다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접 뭐 병원으로 오실 수도 있고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떠올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40대 중년의 남자가 갑자기 가슴이 좀 뻐근하다. 근데 다른 뭐 그 문제는 없었는데 좀 뻐근한 게 며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아마 GP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쥐어짜도 아프고 숨도 못 쉬겠고 막 손에 땀도 나고 이러면은 '나 이거 혹시 뭐 심근경색 아니야?' 이러면서 뭐 앰뷸런스를 불러서 혹은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를 받는 그런 방법들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가슴이 좀 아프다고 응급실에 가면은 뭐 오랜 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필요 없이 반대로 정말 아픈데 그거를 꾹 참고 그냥 어 GP를 2주 후에 만나겠다면 그것도 안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걱정이 된다면 그리고 당장 그게 당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기에도 정말 당장 '오늘 내일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말씀하신 그런 크라이시스 팀 혹은 어큐 팀이라고 하는 응급 인제 상황들을 다뤄주는 팀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GP를 또 가정의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예. 아까 그 하나 선생님께서 아주 응급 상황인 경우에 그 커뮤니티 멘탈 헬스 팀, 지역 공동체 정신건강 팀에서 인터벤션을 한다.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 그런 그 어떤 한 가족의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물론 당연히 112로 전화를 해서 경찰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경찰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분의 지금 정신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정신건강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다 잘 돼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잘 돼 있습니다. 예. 경찰이 그분들의 뭐 정신을 진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같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그 만나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음. 대동하에서 모시고 갈 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는 GP 만나러 갔을 때, 가정의 만나러 갔을 때 다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그 병원, 그 클리닉에 아, 대해서 네. 지불을 네. 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저희가 그 신체적인 건강에서 돈 안 내잖아요. 지불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잊혀 진료가 정신과 전문의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음. 전혀 그런 거 요만큼도 안 내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어느 기관에 계시든 1차 진료 기관에 속한 그 비영리 단체 그 뭐 지원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2차 진료 기관 저희가 같은 그런 서비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음. 저희는 절대 이렇게 음. 함구하는 그런 그 컨피덴셜리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한 그런 거, 그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절대로 누출하면 안 되는 게 법으로 저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갔다가 뭐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누가 음. 옆집 아저씨, 옆집 내가 다니는 아무개 권사 교회 집사한테 뭐 알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주 아주 좁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예. 뭐 한 집 걸러 누구 다 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게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선생님 말씀대로 어, 병원에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밀 엄수 의무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그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비용 문제도 2차 진료로 의뢰가 되는 경우 GP에서는 뭐 소정의 진료비를 내지만 2차 진료소부터는 완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카운슬링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8회까지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익스텐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바로바로는 안 돼요. 많은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길게 늘어서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뭐 불편함은 있으시지만 절대로 뭐 따로 소정이라도 우리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좋은 나라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뉴질랜드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개요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예, 감정에 너무 압도되지 않게 감정 돌보고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예. 그래서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아람 선생님 그 심호흡법의 그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그런 취미를 행복으로 삼아서 즐기는 거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잘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GP를 찾는다. 예.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의 건강 위협,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또 정신건강팀하고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관리팀,
크라이시스 팀이라고 하는 데서 도움을 주신다. 모두 무료고 또 비밀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그리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아까 하나 선생님 그 상담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제가 여기 그 밑에다가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하나 선생님 그 저 개인 프랙티스는 아직 안 합니다. 아니 저희 아니요. 서비스를 받는 분. 예, 그러니까 와이타마타 DHB의 아시안 멘탈 헬스 서비스 팀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아람 선생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코리안 커뮤니티 웰니스 소사이어티라고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관한 캠페인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현재 속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이름이 Korean Community Wellness Society. 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KCWS라고 부르는데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예. 그 단체에서는 저희가 뭐 거기서는 거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로 이제 네트워킹하고 또 돕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알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에도 KCWS 코리안 커뮤니티 웰니스 사이트를 치시면은 그 저희 KCWS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오셔서 만약에 뭐 어떤 그런 질문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선생님 또 우리 정신건강 그 단체로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그 세움터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 세움터가 KCWS 우리 아람 선생님 계신 그 단체가 큰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있다가 저희는 이제 정신건강 쪽에 좀 더 이렇게 치중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죠, 뭐. 음,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정말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피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잃었던 것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도움을 드리려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정신건강에 관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예,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도 웹사이트가 있어요. 세움터라고. 예. 저도 거기 웹사이트 거기 이렇게 소개를 같이 예, 해둬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세운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뉴질랜드 정신 보건 체계에 대한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이렇게 어떤 정신 질환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한마디로 이렇게 예, 정신건강은 뭐다. 저하고 이제는 우리 아람 선생님도 하시면 되겠네요. 아람 선생님 먼저 하세요. 저는 아는 선생님 먼저 하십시오. 어, 정신 건강. 아, 그렇게 딱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난감하네요. 예, 저는 그러면은 정신 건강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저희가 어, 뭐, 정신 건강은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음, 사실은 좀 서로를 잘 돌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우리 사회가 또 음,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해 있는 다른 단체나 직장이 학교에서 어디서나 서로 돌보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정신 건강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예, 감사합니다. 정신건강 우리 모두의 일이다. 예, 하는 선생님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신 건강은 아까 저는 이렇게 컨닝을 잘합니다. 음, 정신 건강은 없이는 다른 건강도 있을 수가 없다고 음, 그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사실 음,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나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옆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햇볕 많이 쐬시고 좋은 거 물 드시고 예. 좋은 생각 하시고 예. 아이고, 그러면 참 좋을 좋은 것 말씀 감사합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또 정신 건강 없이 우리 건강 없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제가 한 말씀 좀 이렇게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좀 나약하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강해야 되고 의젓해야 되고 또 모든 걸 다 견뎌내야 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나약하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 이제 서로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의 문제는 공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예. 우리는 나약한 것 같지만 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줄 수 있는 게 꼭 뭐 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낼 수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주고 먹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거 서로에게 서로를 이렇게 밀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우리 하나 선생님이 꿈꾸는 공동체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예, 날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예,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예, 교민 여러분 안녕히 네,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